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응급 환자. 1분 1초에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다. 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사망률은 95%. 그 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된다. 대동맥 수술팀 24시. 그들의 수술이 지금 시작된다. 일요일 밤 9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환자가 이송됐다. 같은 시각 응급실을 향해 내달리는 흉부외과 송석원 교수. 집에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나온 길이다. 환자 상태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이송된 상황. 그만큼 시간이 지체됐다. 복통을 호소하는 70대 남성 환자. IT 페모랄로 아까 아프다는데.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신이 났나? 네, 올라갔습니다. 환자의 배가 불룩하게 솟아올라 뛰기 시작했다. 환자의 병명은 복부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질환이다. 7.2cm, 보통 5cm 넘고 6cm 넘으면 이제 파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환자분은 7.5cm 정도까지 커져 있어요. 복부 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사망률은 95%. 흉부외과인데요. 잠시만요. 계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드님이세요? 네. 이거 일단 들어가고 어차피 마취하는데 한 3-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상황.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1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1%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동맥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수술? 네. 저희가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서 보호자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럴 여유가 많은 병이 아니고. 대동맥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초응급 질환이다. 때문에 환자 도착 후 수술은 30분 내에 이루어진다. 대동맥 질환 응급수술을 맡고 있는 흉부외과 송석원 교수. 한 해 100건 이상의 대동맥 응급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대동맥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아마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손 닦으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환자가 잘 회복될 수 있고 이 팀들이 다 힘을 합쳐서 환자 좋게 만들 수 있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대동맥 수술팀. 그러다 보니 주말이나 휴일, 밤 시간에 응급수술이 많다. 수술팀은 흉부외과 전공의와 마취과 의사, 대동맥 수술팀 전담 간호사와 수술 전담 간호사까지 최소 67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응급 호출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다.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한 상황. 문제는 대동맥에서 시작됐다. 인체의 고속도로라 불리우는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온몸에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 때문에 가장 큰 압력을 받아 병이 생기기 쉽다. 이 환자처럼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대동맥류라 하는데, 부풀어 올라 찢어지거나 터질 경우 짧은 시간 다량의 출혈로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드홀더에 잡아주세요. 저거 미드홀더 해주라고 그랬잖아. 위험한 수술인 만큼 의료진 모두 예민해진다. 오늘 수술에는 대동맥을 대신할 튜브 모양의 흰색 인조혈관이 사용된다.
수술은 개복 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복부 대동맥 부위를 잘라낸 다음 잘라낸 혈관 대신 인조혈관을 넣어 꿰매주면 된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수술에 임하는 의료진들. 대동맥 수술은 집도의의 손끝이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환자의 회복도 빠르다. 때문에 집도의에겐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부담이 따른다. 개복했던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한바탕 몰아친 회오리는 2시간 반 만에 잦아들었다. 네, 잘 끝났어요.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뭘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수술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써야 될 것들이 뭔지를 캐치를 해서 말하기 전에 이제 알아서 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끝나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좋게 나가시는 거. 그거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 후에는 출혈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한 3-4시간 정도는 계속 봐야 환자가 이제 어떤 경과로 갈지. 이틀 전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가 송 교수에게 말을 건넨다. 집에 갔다 오신다고? 지금은 안 돼요. 왜 여기 어딘지 모르겠냐고. 중환자실에 누운 채로 환자는 집에 가겠다며 고집을 피운다. 대동맥 환자들은 수술 끝나고 대부분 수술이 응급이기 때문에 선망 증상이 꽤 많이 생겨요. 선망 증상이라면은 이제 혼돈이죠. 혼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고 때와 장소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뭐 보호자들도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한 2-3일 정도 지나면 또 멀쩡해지대 또. 환자들이 그런 대동맥 환자는 대부분 응급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술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고 예, 뭐 간호사들 맞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그 힘이 세져서 폭력적이 돼가지고 저희는 경험이 그런 환자를 많이 경험해서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죠. 아이 배고파가지고 뭐 먹어야 되나. 응급수술을 하는 그에겐 밤낮도 휴일도 따로 없다. 지금도 사실은 응급수술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취과, 뭐, 간호사, 그 다음에 심폐기 해가지고 한 10대 명 이렇게 의료진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제 시간에 정확히 나와야 돼요. 나와서 자기 맡은 바를 제대로 해줘야 이게 환자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우면서도 사실은 또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들의 치열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흉부외과 전공의 김태훈 선생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것.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이곳으로 이송 중이다. 먼저 수술을 집도할 송석원 교수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대동맥 박리 환자고요. B형 대동맥 박리라고 얘기를 들어서. 환자는 대동맥 내막 일부가 찢어진 박리 환자. 네, 선생님, 저 흉부외과 김태훈인데요. 그 마취과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혹시 자리 나면은 저희한테 주기로 하셨거든요. 도착이 늦어지는 상황. 걱정되는 건 환자의 상태다. 네, 흉부외과입니다. 예.
이제 도착할 때쯤 됐는데요. 차가 좀 막히나 봐요. 30분 안에는 확실히 와요. 초조하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준비해야 돼서 뭐 마취과 선생님, 그다음에 수렵반 강화 선생님들, 그다음에 중환자실 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면 보통 환자분들 오시거든요. 그 준비가 좀 어려울 때가 비가 얼마죠 마지막? 비가?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다행히 의식이 있다. 먼저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같은 기본 검사를 진행한다. 비 좀 대주세요. 환자 돌보느라 병원 앞으로 이사까지 왔다는 송 교수. 출근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린다. 가슴이 아파요? 등은? 등 괜찮으시고? 아침 8시부터 아프셨다고요? 뭐 하다가? 식사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CT 한번 다시 찍어. 아침 식사 후 운동을 하다 쓰러졌다는 환자. 가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증이 계속 있는 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좀 없어지시고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시면은 약물 치료 쪽으로 가실 것 같고요.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 치료는 두 가지다. 수술이 필요한 A형과 약물로 치료하는 B형. 현재 환자는 B형에서 A형으로 진행되는 상황. 환자를 안심시킨 다음 수술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다. 보호자가 근데 아직 뒤쫓아오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호자한테는 이제 전화로 그냥 구두 동의를 받고 환자한테 동의 받고 일단 수술해야죠. 수술이 결정됨과 동시에 대동맥 수술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어금니 흔들리신다는 게 주무시기 전까지 가슴 올라오게 숨 천천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십시오. 나갈게요. 환자의 혈액을 들고 옆방으로 향하는 간호사. 붙여였어? 환자분 동맥혈 가지고 와서 혈액가스 분석하는 거거든요. 대동수술 꼭 필요한 거. 네, 수술 전에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야 돼서요. 수술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들이 모두 준비되고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산 것과 같은 상황. 환자의 병명은 가슴 쪽 대동맥 내막이 찢어진 대동맥 박리다. 수술은 위아래로 찢어지거나 터질지 모르는 위험 부위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대체해준다. 오늘 수술에서는 체외 심폐순환기가 사용된다. 수술을 위해 심장과 폐를 멈춰놓는 동안 이 기계가 역할을 대신해 혈액과 산소를 순환시켜준다.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면 다 응고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더 길게 연장을 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데 그 안전한 시간을 저희가 30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0초로.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안전하게 바이패스를 피폐기를 돌려도 된다. 이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바이패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체외 심폐순환기에서 환자의 몸으로 연결되는 링거줄. 체외 순환사는 링거줄을 사정없이 때린다. 모든 돌고 있는 수액이나 혈액이 모두 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공기들을 다 털어서 없애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은 소홀할 수 없다. 수술실에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누구든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수술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응급수술은 특히 팀워크가 중요하다.
펌프. 네. 발패턴. 발패턴. 쿨링 다운. 발패턴. 심장이 서서히 멈추고 체외 심폐순환기가 돌기 시작했다. 발패스 1분 됐습니다. 280초 지나고 있습니다. 심장 섰나요? 체온 31.1도입니다. 체온 30도입니다. 심장 섰나요? 긴장 속에 진행되는 수술. 찢어진 대동맥의 일부가 몸 밖으로 나왔다. 그럼 몇 도예요? 7.5도입니다. 그만 내려요. 저 환자에 대한 조직의 여러 가지 데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체온을 낮추고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28도를 적당한 온도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려져 나온 혈관 대신 인조 혈관을 이식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왼쪽이 많이 떨어지나요? 네. 좀 어때요 지금은? 여전히 낮아요. 수술이 진행될수록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 얼마예요? 47이요. 원래는 60에서 70 정도 되던 사람이거든요. 의료진은 긴급하게 약물을 투여하기로 했다. 혈압이 너무 낮아서요. 저희가 평균 혈압을 50에서 70으로 유지하는데 송 교수의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체외 심폐순환기를 사용하는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순환기를 오래 사용하는 수술 후 뇌나 간, 신장 등의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동맥 수술인 만큼 출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때 혈액이 송 교수의 안경으로 튀었다. 펌프. 안경을 닦으며 호흡을 고르는 송 교수. 다들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더 예민해지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 약 들어갔나요? 약 들어왔습니다. 200. 오케이. 원 블러드 스탑. 백컴폴. 집중력이 필요한 건 메스를 든 의사만이 아니다.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호사와 심폐순환사는 각각의 수치를 확인하며 함께 수술을 진행한다. 테이블도 움직여요. 500입니다. 발패서. 수술이 마무리되어갈 정 체외 심폐순환기를 서서히 멈추면 심장과 폐는 제 기능을 되찾게 된다. 극도의 긴장과 집중 속에서 꼬박 선체로 3시간.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수술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오늘 수술도 잘 되신 거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건강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술을 마치고 찾은 곳은 수술실 옆에 위치한 식당. 혼밥이 맛있어. 유난히 응급수술이 많은 날엔 하루 종일 굶는 경우도 많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술에 집중하다 보면 배고픔도 있는다는 송 교수. 내가 해주는 건 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수술은 거의 늦는 일 없어요. 저는 격리실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많이는. 휴도 끝나고 차라리 가서 좀 한숨 자는 게 낫기 때문에. 매일 응급 상황에 허덕이는 이들이 오랜만에 휴식 시간을 맞았다. 실습 나온 수련이에게
흉부외과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아니, 네. 예, 해파리는 추천할 어떤 것 것도 같아요, 같았어요? 다른 우선 친구들. 다른 자기는 안 하고? 아니, 근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안 해요. 사실 전공의 중에서 제일 힘들고 이제 저 보세요, 김태원 선생님 보세요. 수염 맨날 덕수로 하게 그냥. 어떤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이 흉부외과 쪽은? 들어올 때는 이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에 적합한 과가 흉부외과라고 생각했고요. 들어와서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몸은 피곤하지만은. 네. 의료계의 3D 업종이라는 흉부외과.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대동맥 응급수술팀 전공이 김태훈 선생. 남들처럼 인기 있는 전공을 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흉부외과가 전공의가 된 지금의 선택에 그는 만족한다. 해진 전에 준비 다 해야 되고 환자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땀나시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땀이 나. 생명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 그것은 그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또 한 명의 응급 환자가 이송됐다. 환자는 흉부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황. 응급수술이 이루어졌다.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70, 80대 고령층에 많이 나타난다. 수술이 한창 진행되는 순간 응급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2시 반? 갑자기 그런 거야? 평소에 환자가 그게 없었대? 송 교수의 전화통화를 듣고 수술 도중 밖으로 달려나가는 전공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응급실 환자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수술 중 도착한 또 한 명의 응급 환자. 과연 환자는 어떤 상황인 것일까? 대동맥 수술팀은 연이은 응급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손은 되게 잘 떼는 것 같아. 잘 뺐어.